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미자입니다. 10월 10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12월 9일 신규 코로나 103건, 누적 코로나 9,457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생각하면은 요즘 뭐 하다 이게 시간이 이게 빨리 가고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되고 이게 뭐 하고 있나. 근데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20대 초반에 내가 뭐 했지? 그러면 21살, 2살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기억이 없지 생각해보니까 군대에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에 생각하면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뭐 한 게 있나요? 뭐 나름 또 열심히 사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가질 못하고 지금 작년에는 1년 거의 뭐 9개월을 거의 거기서 격리되다시피 있다 오고 격리됐다 오고 여기 와서도 그닥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뉴스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후딱 시간이 가지 않을까. 그냥 나중에 또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뭐 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갑니다. 뭐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냥 민 실장의 그냥 넋두리라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뉴스 어제 뉴스인데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 9시 5,803명 확진, 동시간 최대 사흘 연속 7,000명 넘을 듯. 9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5,800여 명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동시간대 집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7,000명을 넘는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식구 누적 확진자도 50만 명을 넘어섰다. 난리가 났죠. 근데 한국은 뭐 제가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뭐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되게 많아. 그리고 또 그냥 요즘 보면 제 친구들도 얘기하면 야, 안 죽는데 괜찮아. 그냥 다녀. 막 다녀. 그냥 다 먹어. 식당 나가 다 먹고 막 다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버블 이렇게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는다 버블인데 그냥 뭐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부지에서 뭐라 그러면 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뭐 하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제가 뭐 정부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쉽지 않아요. 뉴질랜드도 정부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어느 나라나 지금 현재 그래요. 좀 막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또 풀어놓으면은 또 죽겠다고 병 걸려 죽겠다 그러고 주사는 또 뭐가 안 돼서 안 되네. 뭐가 어떻네 저떠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통제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또 개인적인 상황들이 많고, 한 명 있는 거, 2명 있는 거, 10명 있는 거, 10,000명 있는 거는 틀리지. 상황들이 다 틀리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뉴질랜드 뉴스. 오클랜드 휴가객들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읽어드리고. 델타 병종으로 나라와 나머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107일 동안 폐쇄를 견뎌야 했던 오클랜드 시민들이 이제야 축제 시즌 동안 뉴질랜드 가장 인기 있는 여름 핫스팟 일부에 폐쇄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클랜드를 둘러싼 국경은 12월 15일 수요일 해제되며 일부는 경찰 검문소로 대체됩니다. 예방접종 완료를 했음에도 증명할 수 있는 시티 오브 세일의 사람들이 그 날짜 이후에 합법적으로 정령할 수 있지만 이 지역 외부의 단체에서는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핫한 지역에서 오클랜드 주민들이 놀러 오는 거를 좀 금지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여행을 가야 되냐 이렇게 위험한 시즌에 당연히 위험할 거 알면서 좀만 참지라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근데 뭐 참았는데 돈들은 다 있나 봐. 뭐 보조금 뭐 어떤 돈 저는 했는데 놀러 갈 돈들은 다 있나 봐. 빚을 내고 또 가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놀러 갈 돈들은 다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아무튼 이런 지금 의견이 있다. 핫한 지역에서
오클랜드 여행객들이 오는 걸 조금 약간 좀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아니에요.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해야지, 저는. 예. 자, 다음 뉴스. 간호사들은 의료종사자를 위한 MIQ 슬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젠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예. MIQ를 얻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한 간호사와 시도를 포기한 다른 한 간호사는 간호사들을 뉴질랜드로 다시 데려오는데 여전히 장벽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심한 간호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에 코비드 발생하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들은 뉴질랜드 간호사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해외 간호사가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간호사 레이첼 프레허는 며칠 전에 도착한 요트를 타기 전까지 호주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사자 자리가 존재하기 전에 일반 MIQ 시스템을 통해 8번 시도했고 대기열 1400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0일 발표했을 때 그녀가 조사한 의료 종사자 위에 한 달에 300개 MIQ 공간을 할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은 정해진 날짜에 없어졌고 하지만 첫 방은 정해진 날짜에 없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집여야 했기 때문에 계획을 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이 여자는 또 부모님 모시고 와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말뿐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뭐 300개까지 배정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 그래도. 근데 여전히 힘들다. 이 아줌마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가족들 데리고 호주를 뭐 이거는 좀 뭐 어렵다고 하지만 이 여자분은 좀 약간 애매한 대상이 아니었나. 근데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 외국에 있는 간호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뉴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간호사협회는 외국의 간호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 이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좋은 정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오클랜드 주택위기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기념비적인 과제. 오클랜드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택 비용이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 문제를 촉발하며 오클랜드 시장의 일부에 따르면 국가의 다른 질병 일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봉쇄된 이후 지역의 평균 집값은 11만 3천 불 더 비쌉니다. 평균 가격이 148만 달러. 와, 148만 달러 평균이 12억이네. 예, 지난 12개월 동안 이건 더 장난. 28%죠. 28% 또 26.9에서 또 28% 또 올라. 장난이 아니구만. 네. 평균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4분의 집도 12개월 전에 63만 1,000달러에서 75만 2,000달러, 12만 달러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10만 달러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오클랜드 사는 일부 젊은이들은 주거비를 보고 웃지 않은 눈물을 흘립니다. 젊은 건설 노동자인 조니가 웃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F.D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는 보증금을 모으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요.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만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내 40대 후반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임대료는 다른 사람들 모기지 비용을 지불한 것 외에도 집이나 보증금을 받기 위해 차례로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 성대묘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자기 40대 후반에나 살 수 있을 거라는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근데 참 그래 또 열심히 일하게 좀 다 애매해. 예. 아무튼 좀 애매하다 지금. 예.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1년 동안 28%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암호화폐 수준의 거의. 예. 하이사본 저도 뭐 이런 얘기할 건 못돼. 저도 뭐 저기 베트남도 엄청 올랐으니까요. 예. 하여튼 뭐 한국은 더하지 뭐. 예. 한국도 더 뭐 하지만 하여튼 뉴질랜드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거. 예. 자, 다음 뉴스. 2022년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줄 무역 혼란.
ASB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망 혼란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ASB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스미스는 코로나19가 세계 무역에 두 가지 주요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세계 인구를 집에 가둬놓고 전 세계 온라인 구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양책은 여행과 오락 같은 다른 오락 비용을 줄이면서 사람들의 온라인 구매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그건 맞아요. 진짜. 예. 둘째, 공장 폐쇄를 강요하고 노동력을 제한하여 상품이 국내로 이동하는 방식이 더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공장을 그렇지. 뭐 말은 그러면서 묵시적으로는 뭐 클로즈지 뭐 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용이 추가할 것 같다. 예, 공급망. 예, 이러한 조합은 공급망의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완벽한 폭풍을 일으켰고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되는 영향을 감안할 때 ASB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 보고서를 시작했습니다. 요거 하나 더 읽어요. 경제학자는 팬데믹 무역 중단을 9월 분기 4.9% 기록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동인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와. 추가 상승이면은 지금 9월 분기에 4.9%인데 추가 상승이면 야, 뭐 진짜 5%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예.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 조금씩 다 올라가는 거야. 예. 10불짜리는 50센트 더 내야 되니까. 예. 참 큰일이네요. 예. 하여튼 뭐 어쩔 수 없겠죠. 일단 이런 지금 빨리 코로나 끝나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뭐 떠든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루아침에 변할 것도 아니니까. 예. 자, 다음 뉴스. 중국 부동산 골리앗 에버그란데 처음으로 디폴트 위기 심해.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 보는 건데 이거 제가 뉴질랜드 뉴스랑 뭐 관계가 없어서 안 했는데 제가 또 이건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경제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냥 나왔길래 한번 제가 그냥 살짝 중국의 두 번째 부동산 회사가 에버그란데에 합류하여 두 번째 부동산 회사가 에버그란데에 합류하여 며칠간 투기 끝에 밤새 디폴트 선언을 하고 중국 부동산 대기업에 대한 주가 폭락을 선언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4,420억 달러의 상당의 부채를 안고 부채 부동산 개발 업체는 에버그란데는 채권 상환에 실패했습니다. 피치는 또한 소규모 부동산 회사이지만 중국의 가장 부채가 많은 회사 중 카이사가 4억 달러의 채권을 채무 불이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이사는 중국의 27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며 에버그란데와 비교하면 미노입니다. 뭔 소리야? 예. 그러나 디폴트 투자자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지금 두 번째 회사 에버그란데라는 회사가 지금 디폴트로 지금 거의 망가질 위험에 놓였는데 이게 지금 이거 망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뭐 전기자동차며 뭐 별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망하면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망하지 않게 하려고 정부에서도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돈을 댈 여력이라기보다 좀 약간 상황적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망가지게 뒀는데 지금 뭐 안유아 교수 한국이 지금 굉장히 핫한 교수인데 중국 건덴 같은 거 중국 경영학과 교수인데 그 여자분 얘기를 빌리면 지금 현재 한 300여 개의 그 작고 큰 부동산 회사가 지금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나오죠. 제2의 그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번져서 이 부동산 침체가 전 세계로 번질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무역이 중국 통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같이 부동산이 폭망한다는 거죠. 지금 또 한국은 지금 난리 나고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뉴질랜드도 그런 전 세계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뉴질랜드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예. 아무튼 제가
진짜 이거 제가 되게 많이 본 기사고, 진짜 저도 많이 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세계 경제를 저도 막 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누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의 얘기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그 뒤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누군가 돈으로 환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의 부동산머니 아니냐. 그래서 요거 났을 때 얼마 전에 기사에 그 비트코인이 떡락했죠. 떡락. 예, 떡락을 했죠. 그게 이거와 연결돼 있지 않냐라고 라는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린가 그 친구가 하여튼 뭐 그래서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뭐 그런 다 그냥 경제학자들 얘기니까 그렇다라고 알고 자기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얘기만 듣고 또 넘겨지우시면 안 되고. 예. 아무튼 요거는 요 정도에서 유젠드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금융실천계획 젊은 세대를 위한 담배 판매 금지. 에이샤 베럴 보건부 차관은 새로운 법률은 청소년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판매 연령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가 이제 이전에 전염병 전문으로 일했던 닥터 베럴은 2025년까지 유전자 금연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올해 공개 협의를 거쳐 정부의 스모크 프리 202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뉴스로 한번 다뤘던 게 있는데 이제 또 나오네요. 예. 이 계획은 협의 중에 제출된 3분의 1의 담배산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뭐 2025년에 뉴질랜드 이제 스모크 프리 나라로 만든다는 건데 진짜 밀어붙이네. 예. 이거 보면서 이거 될까 했는데 예. 하네요. 예. 뭐 좋다. 이러다가 이것도 너무 세게 밀어붙이니까 또 담배를 또 만드는 게 아닌가. 예, 또 다 뭐 이상한 것도 말아 피다가 또 자빠져 또 죽고 또 난리 나겠어 또 보니까. 아무튼 잘 또 만들고 하겠죠. 또 별 문제 없게끔. 예, 또 똑똑한 사람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에 별로 큰 그게 없는데 근데 담배 안 펴도 지금 그 뭐 액상 담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액상 담배 많이 핍니다. 예, 그러니까 가는 그런 중간인데 그것도 니코틴 똑같아. 아유 뭐 다 똑같아요. 예. 또 뭐 제 얘기가 또 담배 피시는 애호가들한테는 또 안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25년까지 담배를 금지를 할 계획이다. 근데 뭐 지금 액상 담배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 액상 담배도 문제인데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아무튼 뉴제미 시장 오늘 뉴스 또 전해드렸는데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손빠르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